네, 대표용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가를 보시면은 자, 갑이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서 이를 이용하고 한두 시간 후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는 쟁점이 뭐죠? 이용을 했다는 거죠. 이용을 했다.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단순하게 이용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쓰려고 내 것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보면은 자, 가번을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절도와 관련돼 가지고는요. 절도는 주관적 요건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네, 고의가 필요하죠.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고의가 필요하고, 여기에다가 뭐가 필요하냐면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불법 영득 의사가 없으면,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사용절도라 그래가지고, 소용절도라 그래서 뭐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절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보니까 이용하고 이제 돌려줄 의사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이걸 가지려고 하는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마치 불법 영득 의사가 부정되는 경우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돌려주려면 제자리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자리에다가 돌려놔야 이게 이 사람이 반환할 의사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한두 시간 정도나 지나가지고 영업점 정문용 화분,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앞에서 이제 어디에서 있다는 거야? 원래는 이건 영업점에 있었잖아요. 영업점에 있었는데 영업점 정문용 화분에다 놔뒀다. 그럼 이걸 원래 본 소유자는 이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찾을 수가 없으면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불법 영등 의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뭐 순계로 간다든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효용을 침해하니까 뭐 손괴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자, 이런 경우는 우리 판례가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을 해서 절도죄가 성립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4번. 자,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 대출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관리 요 자동 지급기 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것을 이제 돈을 이제 빼간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 판례가 절도죄가 된다고 하고요. 요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이제 기초로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뒤로 가셔서 사기죄를 공부하실 때,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를 할 때 재수 문제를 공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여기는 맞는 지문이고요. 자, 다를 보시면 동산 양도담보의 채권자,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의 채권자 갑이 채권자니까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요 사람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이 사람 이제 담보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결국 이제 소유권은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이름으로 이제 넣어놨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요 목적물을 갑이 어떻게 다 을에게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처분을 해버리고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야, 을 보고, 야, 이건 이제 너무 갔으니까 네가 가지고 가,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갑은 절도죄의 간접 정범이 되는 거냐? 라고 이제 우리 판례가 이걸 좀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양도담보와 관련돼 가지고 법률 관계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관련 판례가 있으니까 이 판례를 좀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산 양도담보에서요, 담보권자인 누가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 목적물인 요 동산을 어떻게 해요? 매각을 해버렸다. 그렇다면 요 제3자는요,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거는하고 전혀 정산 절차를 하든지 말든지 양도담보 목적물을 동산이니까 가지고 오면, 채권자가 그냥 이거 내 거야, 네가 넘겨줄게라고 가지고 오게 되면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결국 양도담보권자가 있고, 양도담보권자, 담보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겠습니까? 채권자죠. 그리고 두 사람의 여긴 채무자가 있겠죠. 채무자고 이제 원소유자죠. 이 사람이 소유자죠. 자, 이렇게 둘의 관계는, 자, 양도담보를 해주고 나면은 이제 이 둘의 관계는 뭘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냐면 정산 절차를 나중에 이제 거쳐야 되는 거죠. 정산 절차. 그건 이 둘의 문제인데,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뭐했다? 매각해 버렸다.
이거 내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요 사람은 정산 절차가 뭐 정산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거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뭐가 된다? 완벽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뜻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걸 점유 계정 같은 이런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를 하게 되면 채권자로부터 자 뭐가 된다? 이거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받는 것도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뭐 반환 청구권을 주든지 아니면은 물건을 주든지 간에 소유권을 이제 요 의리죠. 여기서는 제3자 뭐 제3자라고 하겠습니다. 제3자가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건 뭐예요? 제3자라고 하는 건 자기 물건 자기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절도죄의 간접 정범이란 거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죠. 예. 당연히 자기 물건을 자기가 야 이거 가져가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면 간접 정범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판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자, 뭐 절도죄 간접 정범이 된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라를 보시면은요. 갑이 상사와 충돌해 가지고 이제 싸웠다는 거죠. 충돌 끝이라고 하는 말이. 사표를 제출한 다음에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그 비자금 서류를 이제 들고 나왔답니다.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이게 회사에서는 이제 아 이거 뭐 도둑놈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겠죠. 도둑 아니냐.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다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 그럼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사람이 뭐예요? 가방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걸 자기 걸로 만들려고 가지고 온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불법 영득 의사.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거냐? 가지고 전적으로 더군다나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것이고 그러다가 그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제 열받아 가지고 이제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불영도구사 인정될 수가 없고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들고 나온 거 뭐 이런 것들은요 관계 없고 그다음 더군다나 이거를 뭐 회사의 소유 물건을 내가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자기가 전적으로 보관 관리하던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적었던 거 아니겠어요? 내용들을.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먼저 문제가 되면은 내가 이거 이제 한번 터트려 버리겠다.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에 계약이 끝났죠. 계약이 끝났는데 식당 건물에서 이제 퇴거를 했어요. 근데 나가야 되겠죠.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뭐 앞에서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만 퇴거를 안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임대인이 집 주인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퇴거를 했으나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에 전원을 연결해뒀어요. 전원을 연결해 두고 이제 방치하니까 한 달 뒤에 이제 철거를 했는데 그대로 놔두니까 냉장고가 계속 돌아갔던 거죠. 그죠? 전기요, 전기. 요 전기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하는 거냐? 자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좀 그렇죠.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을 자 그러면 이 전기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절도죄에 있어서 이게 재물이냐? 요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겠죠. 근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뭘로 본다? 재물로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기는 재물이 맞습니다. 재물이 맞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절도죄가 될 거냐 안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 이게 원래 퇴거가 되기는 했지만 이게 원래 이제 처음부터 계속 해가지고요. 이게 다른 사람이 점유 관리하고 있던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이 처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 계속 진행 중이었을 때. 자 여기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고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고 그다음 계약이 지났단 말이에요. 끝 이제 만료가 되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계약 중이다. 계약 중에 만료가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거는 계속해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것을 여기 이어지는 것이지 중간에 뭐가 되는 거다. 타인의 여기에서 이 전기가 타인이 관리하는 거. 타인 점유 또는 타인 타인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전기가 여기 아니다. 원래부터 있던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래부터 계속 자기가 점유 관리하고 있던 거를 계속해서 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도둑이 아니고 뭐 하면 되는 거죠?
전기세 좀 더 내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전기세 이거 좀 더 썼으니까 돈 내세요. 이렇게 알았다고. 내가 전기세 내겠다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걸 가지고 도둑이다라고 몰아갈 필요는 없는 거다. 이거 굉장히 좀 야박한 판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이제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판례가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런 게 이제 저기 보니까 요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얼마나 대판 싸웠는지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보이죠. 자, 바를 보겠습니다. 자, 갑은 리스 한 승용차를 사채업자 A한테 담보로 제공을 했습니다. 사채업자 A는 이걸 이제 안 되니까 요 업자가 B에게 매도를 해버렸어요. 이제 팔아버렸습니다. 이후 갑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본래 소유자였던 리스 회사에 반납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다. 갑에게 뭐가 되는 거냐? 절도죄가 성립하는 거냐? 자, 반납하려고 하는 것은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니죠. 지금 갑은 리스이기 때문에 이걸 리스 회사에서 소유권이 어디로 가느냐를 불문하고 자기는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담보로 제공을 했고 그 사람이 사채업자가 바로 다른 데로 넘겼다라고 한다면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뒤쪽으로는 B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점유 관리하고 있는 거죠. B가 타인이 뭐하고 있겠다? 타인이 점유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자기가 이제 쓰려고 꼭 가져왔다라기보다도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내가 쓰려고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리스 회사에 반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설령 이게 남의 물건을 설령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뭐가 아니다. 뭐가 없다. 네, 불법 영득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 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자, 이거 본권을 침해하게 되면 영원히 내가 우리 판례는 뭐냐면 불법 영득 의사를 할 때 내가 일시적으로라도 내가 내 것으로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대방의 것은 이제 배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내가 본인이 뭐 어떤 의사로 경제적인 용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해버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타인의 점유 관리하고 있는 거를 불법 영득 의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설령 그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맞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바가 맞고 바도 맞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라바 3번이 정답이겠네요. 네, 3번입니다.